안녕하세요, 담찌 부부입니다. 오늘은 국내 다이빙 포인트인 장호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장호항. 저희도 다이빙을 시작하면서 장호항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장호항에 가보려고 해도 다이빙 업체에서는 국내 투어는 잘 열리지가 않고, 따로 가보려고 해도 장호항을 정확히 어디를 가야 하는 건지, 주차, 숙박 이런 건 어떤 게 또 좋은지 아리송한 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막막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장호항 다이빙을 결심하셨다면 제일 먼저 고려하실 점은 시기입니다. 장호항을 찾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을까요? 1번 낚시꾼, 2번 서퍼, 3번 다이버, 4번 일반인. 정답은 4번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럼 일반인 분들은 장호항에 오셔서 무엇을 할까요? 장호항에서 유명한 투명 카누를 즐기시거나 바다를 가볍게 즐기고 근처의 식당이나 카페에 들리시겠죠. 문제는 장호항은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항구인데다가 작은 관광단지 안에 투명 카누 같은 레저 시설, 식당, 카페 이런 영업시설들이 모두 밀집해 있다 보니 7, 8월 성수기 때는 가격도 비싸고 주차도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이빙을 즐기는 시기는 수온이 어느정도 따뜻한 9월에서 11월 정도가 좋으실 듯 합니다. 보통 바다 수온은 육지의 기온하고 달라서 한 사이클씩이 늦어지는데요. 9월에서 11월 정도에도 수온이 상당히 따뜻합니다. 물론 저희는 5월에 갔지만요. 장호항 다이빙 포인트는 장호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좌측 포인트를 1번 용화방파제 포인트라고 부르고 우측 포인트를 2번 못난이 횟집 포인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지도 검색에서 해당 이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1번 용화방파제 포인트는 용화해수욕장 우측 끝에 위치해 있고 멀리서 보면 작은 흰 다리 같은 게 보입니다. 해수욕장을 따라서 쭉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용화방파제 바로 앞에도 7대에서 8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 앞쪽에 주차하시려면 조금 일찍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샤워장은 6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에 운영한다고 하네요. 한 다리 밑으로 가면은 한 8명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서 핀 신고 바로 내려가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입구 쪽은 수심이 얕아서 스노클링 즐기시는 분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이 한 몸 반 정도까지밖에 안 차더라고요. 근데 물론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바로 깊어지니까 안전은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이 좀 좋았던 건지 나가자마자 물고기 떼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물고기 떼가 이 정도까지 있을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물고기 떼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멸치 맞나요? 저희는 안쪽으로 조금 더 가봤는데요. 그쪽에서 조금 더 나가면 보통 2에서 한 3m 정도 사이 수심이 제일 많더라고요. 얕은 수심이지만 해조류가 많아서 구경하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해조류 사이사이를 다이빙하는 기분 끝내주죠. 이 포인트가 하나 재밌던 게 테트라포드라고 하죠. 그 삼각 모양으로 생긴 그 시멘트 돌무더기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해조류가 좀 뒤섞여 있다 보니까 뭐랄까요, 좀 인공미하고 자연미가 섞여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사실 다이빙 하면서도 이거 좀 신기하다, 이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5월은 좀 특이하게 모자반이라고 하는 해조류가 많아서 풍경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조류가 많아서 보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장호항을 들리는 목적이 깊은 수심을 즐기기 위함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배를 타고 나가면 20m 이상 수심도 꽤 가깝게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저희처럼 펀다이빙이 목적이라면 육지 쪽 돌부리들을 따라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다이빙을 즐기시는 게 좋을 듯해 보입니다. 강원도 바다가 워낙 예측하기도 힘들고 바람에 따라서 풍랑도 있고 조류가 세지기도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서 가는 거는 안전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나가면 바닥에 성게 같은 게 좀 보이고요. 대부분이 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좀 안쪽이 훨씬 볼 것도 많고 좀 이쁘지 않나요? 좀 나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안쪽에서 계속해서 다이빙을 즐겼습니다. 저희 말고도 다이빙 즐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요 연안에서 좀 즐기시더라고요. 장호항의 두 번째 포인트인 못난이 횟집 포인트입니다. 랩이나 지도에 못난이 횟집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시고요. 바로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측에 길을 따라서 쭉 가시면 바로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입구에 바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으시거든요.
글로 내려가시면 바로 다이빙 포인트신데 저희는 방파제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봤어요. 그리고 후회를 했어요. 저희처럼 원거주춤 내려가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입구 쪽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초입 수심은 깊지가 않고 핀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해서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웅장한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조금만 나아가도 수심이 금방금방 깊어져서 유영하기는 조금 좋더라고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해조류 근처에서 다이빙하는 영상을 주로 찍었다면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바다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깊은 바다물을 즐겼던 것 같아요. 바위를 지나서 먼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색이 굉장히 짙푸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만 봐도 수심이 꽤 깊어 보이는 걸 알 수 있겠죠? 수심 한번 체크해보려고 덕다이빙해서 들어갔어요.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다이빙 할 때마다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신 포인트에서는 수심이 8m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나아가면 더 깊은 수심을 즐길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어차피 이날 펀다이빙 즐기러 간 거라 더 깊게 가보진 않았습니다. 하나 걸리는 거는 여기 저희가 갔을 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다에 약간 기름이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냄새가 나는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숙소를 장호항 근처에 잡으셨다면 두 번째 포인트가 가깝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추천은 조금 더 멀리 숙소를 잡으셔서 싸게 숙박을 묵으시고 첫 번째 포인트 또는 갈라만 같은 데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성수기인 5월에 갔는데도 꽤나 사람이 붐벼서 이동하기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다이빙 장비들을 들고 사람이 붐비는 7, 8월 같을 때 여기 포인트에 오셨다면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프레이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오늘은 장호항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탐제부부였습니다.